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연이어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참 요즘 주식하는 게 너무 힘이 든다. 뭐 이렇게까지 힘들 수가 있을까 생각을 6월 내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뭐 월봉 뭐 어제 오늘 좀 보셨 분들이었다면 계속해서 좀 깊은 낙폭이 그려졌다라는 부분은 아마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시장 빠진다고 힘을 빼놓고 있을 수는 없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머니왕과 함께 두 분의 머니왕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들 업그레이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지수 하락이 된다면 보유 종목들의 체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민되는 종목들 저희가 오늘도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릴게요. 적시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요. 오늘 임강빈 위원께서 도와주시거든요. 함께 여러분 종목 고민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활짝 열려놨고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문자 보내주십시오. 지금 구간에서의 가장 좋은 해결책이 무엇인가 머리 싸매고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잠시 후 이 방송 우리 임강빈 위원의 코너가 끝나면 무료 방송을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임강빈 위원님 굉장히 바쁜 날이신데요. 무료 방송을 통해서 하반기 필살기를 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의 하반기 필살기까지 잠시 뒤 공개되니까요. 방송도 참여해 보시고요. 또 필살기도 확인해 보시고요. 또 잠시 뒤 말씀드리겠지만 강연을 통해서도 어떤 내용 들어볼 수 있을지까지 오늘 임강빈 위원님 퍼레이드입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다 자세한 시장 상황들 들고 빠르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종목 고민들은 지금 바로 접수 주십시오. 네, 임강민 위원 나와주셨고요. 많은 분들께서 또 한 주간 시장 보면서 우리 사이다 같은 전략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서 바로 좀 인사드리고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강민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전 잘 보냈는데 네. 투자자분들은 그러니까요. 요즘에 투자자분들이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가 그래서 더 네. 궁금해가지고요. 머니왕 이 시간 기다리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어느 순간부터 뭔가 해탈한 것 같은 느낌? 또 떨어지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자산 시장의 변동성과 관계없이 내 마음을 유지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느 순간 느끼게 됐어요. 예. 여러분들 우리 주시장이요 지금 1년째 빠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작년 8월부터 빠졌어요. 그리고 올해까지 6월 달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1년을 빠졌습니다. 화면을 바로 볼까요? 자, 우리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22%가 올해 한 해 동안 빠졌습니다. 근데 이 22%의 위치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니 20년도에 1월 달에 시가 부근까지 떨어졌어요. 와. 엄청나게 많이 빠진 것입니다. 자,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도 올해 29%가 빠졌습니다. 이 가격도 20년도에 시가 부근까지 거의 다 빠졌습니다. 자, 이 말은 20년도 동학개미운동 그때 붐이 일었었죠.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대시세 상승장이 나왔습니다. 20년도부터 21년도 중순까지죠. 그 올라간 것들 6개월 만에 다 반납한 겁니다. 시장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그렇습니다. 오르는 건 1년 6개월 동안 천천히 오르는데 빠지는 속도는 오르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리듬을 잘못하게 되면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꼭 주식뿐만 아니라
어떤 작품을 본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본다 하더라도 자세하게 봐야 장점을 볼 수 있고 귀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지 못하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 작품도 봤었을 때 어떤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업도 그렇습니다. 기업도요. 자세하게 봐야 돼요. 자세하게. 그냥 대충 좋으니까 산다. 아니면 좋아 보니까 산다. 그냥 많이 올라갔으니까 더 올라갔겠지 하고 산다.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올라가는 주식들 보면요. 이전에 올라갔었던 주식들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것들이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시장에서 소외됐었고 한 번도 이야기 나오지 않았었던 것은 아니지만 뭔가 지금 같은 시장에 왜 이 종목들이 올라가지? 하고 의문이 드는 종목들이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떨어지는 주식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거라고 믿었었던 아주 찬란했었던 기업들이 주가의 관점으로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그렇게 떨어졌는지 다시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올해 28%가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28%가 떨어졌어요. 올 6개월 동안. 자, 카카오를 보겠습니다. 카카오는요, 40%가 빠졌어요. 코스피 종목 맞아요. 시가총액 아직까지 31조 원을 육박하는 대기업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도요, 40%가 빠졌습니다. 네이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7% 빠졌습니다. 이 기업도 재작년에 엄청나게 올랐었던 기업이죠. 10만 원부터 6만 원대까지 4배가 넘게 올랐는데 올해만 37%가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좋아하셨던 위메이드 같은 주식들, 작년에 이 주식이요 800%가 올랐어요. 800%, 고점으로는 1100% 올랐습니다. 올해 반토막 났습니다. 그리고 비덴트도 정말 많은 분들이 매수하셨어요. 작년에 올라갔었던 것 300% 올랐는데 고가를 기준으로요. 네, 올해 그 올라간 거 다 빠졌습니다. 또 다날도 한번 볼까요? 다날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매수하셨어요. 작년에 이 주식이 비덴트랑 위메이드 올라갈 때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주식이 떨어졌을 때 다시 반등 나올 수 있다고 TV 방송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종목들 매수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53% 빠졌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잘 갔었던 종목들이 올해 와서 6개월 만에 작년에 올라갔었던 시세를 다 반납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다는 거거든요. 음봉으로 떨어지면 그 빠져나간 돈이 어디로 들어갔을까를 궁금점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언제나 주시장을 볼 때 대시세가 난 주식이 있고 그 시세가 난 주식들을 보면서 왜 올라갈까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영원하지 않아요, 절대. 주식은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아무리 좋은 리포트를 써도 뉴스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들 때가 되면 꺾입니다. 그리고 그 꺾인다라는 말은 돈이 빠져나온다는 것이죠. 돈이 어디로 돌게 될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은 인플레이션 구간입니다. 인플레이션 구간으로 돈이 들어갔다는 것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방송과 그리고 제가 이 시간 이후 무료 방송 그리고 오늘 코엑스에서요.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2시 40분부터 열리게 되는데 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밝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 무료 방송도 펼쳐지고요. 그리고 무료 방송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무료 방송은 온라인에서 위원님 볼 수 있고, 오프라인 강연에서는 오프라인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오늘 공사가 다 망하십니다. 이렇게 지수 하락 속에서도 좋은 전략들 더 많이 그래서 오늘도 준비를 해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니까요. 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동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2에서 펼쳐지고요. 사전 신청하면은 또 여러 가지 혜택 또한 있다라고 하니까요. MTW 홈페이지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위원님,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종목군 잠시 이야기를 넘어가는 것으로 할지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건 사실 에너지 쪽이었고 확실히 그쪽에 수급이 몰려 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도 네. 아실 거예요. 제가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네. 얼마만큼 강조드렸냐면 매일 나와서 매일 그것만 말씀드렸어요. 왜 매일같이 말씀드렸을까요?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돈이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일단 첫 번째, 뉴스를 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론은 우리에게 떠먹여주지 않아요. 언론에서 나오는 그 뉴스들을 보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재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뉴스에서 삼성전자 어떤 투자 기관사에서 아니면 뭐 증권사에서 목표가 9만 원을 줬습니다. 뭐 디램 반도체가 더 좋아질 것이고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인공지능이 확대되는 이 시대에 반도체는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며 삼성전자 목표가를 상향합니다. 라는 얘기가 나온다 했었을 때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증권방송에서 나오는 주식들 아무 주식이나 이렇게 이거 사십시오. 목표가 여기입니다. 손절가 여기입니다. 그렇게 받아 적는 게 주식 공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부가 바뀌었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밀었었죠. 그리고 탈원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것을 뒤집었습니다. 네, 정치적 성향으로 봤었을 때 완전 대립하는 구도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네, 좌파적 성향, 우파적 성향. 그렇게 하면서 좌파는 신재생 에너지를 미는 정책, 우파는 원전, 그리고 보수적인 그러한 에너지 정책을 편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잘못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는요, 좌우 진영 논리에 따라서 생각할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습니다. 원전이 잘 가고 있습니까? 물론 잘 갔었습니다. 원전이 잘 갔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갈 때, 네, 후보 시절에 지지율이 올라갈 때마다 원전 정책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잘 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선이 됐었던 3월 달에도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나오면서 고점 돌파가 나왔죠. 근데 최근에 자, 유럽 순방하면서 나토 회원국들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전 수주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죠. 고점 돌파했나요? 안 했나요?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미리 주식이 선반영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에 국한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보다 더 큰 건 글로벌한 정책이죠. 지금 세계 방향성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신재생 에너지예요. 제가 그래서 재료가 신재생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원전 좋죠. 근데 언제까지 좋았어요? 3월 달까지 좋았죠. 3월 달 이후로 원전을 사신 분들 수익 크게 못 내셨을 겁니다. 3월 달 이후로 원전이 빠지니까 올라간 게 뭐예요? 태양광 에너지죠. 제가 태양광 에너지를 3월 달부터 계속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야, 태양광이 가겠냐? 응? 원전이지 하면서 사신 분들 원전 어떻게 됐습니까? 또 태양광 등 돌리신 분들 태양광 어떻게 됐어요?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가장 뜨거운 주식이 있습니다. 어떤 주식이냐? 바로 동양제철화학, OCI죠. 자, OCI라는 기업, 제가 TV방송에 나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알려드렸습니다. 시가총액 현재 3조가 넘는 기업이에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왜 좋아하느냐? 저평가돼 있으니까요. 자세하게 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도, 작품도 자세하게 봐야 여러분들 그 진가를 알 수 있듯 기업도 자세하게 보는 사람만 그 가치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업이 저평가됐고 이 기업이 싸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말씀드렸는지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나 다 원전에 대해서 떠들 때 저는 이 자리에서 OCI를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가격이 10만 원과 11만 원 가격이에요. 자, 왜 사람들은 원전 할 때 저는 태양광을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이런 주식들 팔지 말고 계속 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주식시장에서 OCI 하나만 샀어도 지금 돈 벌었죠. 지금 시장이 신저가를 다시 갱신하지 않았습니까?
주식은 절대 차트나 그리고 뭐 기술적인 분석이나 그런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주식이 빠졌었을 때 제가 이 주식을 더 사라고 말씀드렸지 팔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정해진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도 정해진 이 흐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저를 따라오시는 분들 그리고 제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자산이 증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베스트 어드바이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에너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고 사실 미리미리 좀 예측해서 계획해서 수익을 크게 만들어갈 수 있는 영역으로서 이전부터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잘 따라오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구간에서 그래도 좀 믿는 그런 부분들, 마음들이 되게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요. 자, 그래서 좋아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어떤 관점에서 시장 바라보고 있는지는 저희와 계속 이야기 나눠보는 것으로 하고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고민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계속해서 고민 많이 되실 텐데요. 전화, 문자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고민 해결하러 떠나보시죠. 네,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의 전화로도 종목 접수 가능합니다. 더불어서 문자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문자 보내주십시오.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이 깊어지는 구간이 아닐까 싶어서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연결이 되셨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예, 어떤 종목 먼저 살펴볼까요? 예, 한국전력이고요. 네, 24,500원에 50%입니다. 24,500원에 비중은 50% 갖고 계시네요. 자, 24,500원에 계속해서 좀 들고 계셨는지 그리고 한 3월부터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좀 홀딩을 하셨던 건지 궁금하네요. 예, 그 전부터 해가지고 조금 갈아타기도 하고 했습니다. 아, 조금 오래 보유를 하셨던 거군요. 그렇다면. 네, 맞습니다. 아, 네. 기회가 수익으로서의 기회를 좀 챙길 수 있을지 지금 구간에서는 좀 주가의 그 폭이 크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여부 궁금하신 것 같아요. 한국전력이라면 요즘 좀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대응법 임강민 의원 바로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전력을 매수하신 이유가 어떠한 관점으로 어느 기간 정도를 생각하고 매수하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좀 많이 떨어졌다고 봤고 네네네. 한 28,000 이상은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한국전력 잘 사셨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네. 한국전력이 가지 못하는 이유는 알고 계실 겁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전기료를 쉽게 올리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한국전력은 전기료만 올리게 되면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평가된 기업 중 하나죠. 네, 자산가치, 순자산가치보다도 20% 수준밖에 지금 주가가 반영을 못 받고 있습니다. 사실 순자산가치를 따진다고 한다면 주가가 10만 원은 갈 수 있는 주식인데 뭐 그렇게 했었던 세월이 지난 거의 뭐 한 5, 6년 세월 동안 그렇게 주식이 빠졌죠. 자, 모든 네, 맞습니다. 에너지 관련주가 올라가는 때가 있습니다. 전력 관련주도 에너지 관련주죠. 자, 최근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다라는 이유로 전기료 단가를 올렸어요. 추가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고 자, 한국전력 이제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전력을 타이밍을 많이 못 잡았어요. 저평가됐었던 건 맞는데 에너지 주식들은 올라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올라가냐? 금리 인상 때 올라갑니다. 금리 인상 피크아웃까지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저는 3만 원도 갈 수 있고 4만 원도 갈 수 있는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50%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 장투 관점으로 가지고 가신 거죠? 네, 연말까지 그냥 가지고 가시고 저는 23년도까지 이 주식은 가지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굉장히 많이 인내하셨는데
정말 고진감래의 순간이 머지않았다. 그리고 내년도까지는 긴 호흡 열어둬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꼭 내년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또 좋은 구간에서 또 수익 챙기실 수 있도록 응원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좋은 비전이 나와서 참 기분이 좋아지네요.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연결 잘 되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으로 살펴볼까요? 네, 저 엑세스 바이오 18,000원에 20%예요. 엑세스바이오. 네. 18,000원에 20%. 시청자님 그러면 어떤 이유로 들어가셨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때 진단 키트도 그렇고, 네. 현금성 도의도 괜찮고, 회사가 실적도 좋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네, 연간 단위로 보건대, 분기 단위로 보건대, 실적이 폭발됐던 부분은 사실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었죠. 더불어서, 네네. 최근 구간에서 근데 이제 막, 파동을 좀 그려가고 있는데 큰 움직임이 뛰지는 않는 상황에서 18,000원 기다릴 수 있는가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 어떤 부분을 좀 취해야 하는가 위원님의 엑세스바이오에 대한 접근법이 좀 궁금한데요.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네. 통화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너무 그래요? 그냥 베스트예요, 진짜.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전화 잘 주셨고 평소에 제 네네. 방송 잘 보고 계신가요? 그럼요. 너무 멋지세요. 네, 고맙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엑세스 바이오가 진단키트 때문에 올라갔던 주식이죠. 네. 최근에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다니나요? 안 쓰고 다니나요? 안 쓰죠. 네, 안 쓰죠. 자, 주식이라는 게 트렌드가 있어요. 트렌드가. 코로나가 처음에 딱 터졌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도 무서웠고 옆에 사람도 무서웠고 시청자님도 코로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그때 관련된 주식들이 올라갔었죠.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세스 바이오 20년도에 주가가 2,000원짜리가요. 6만 원대까지 주가가 폭등이 났습니다. 이때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 하고 보니 진단키트를 브라질에도 수출하고 각종의 나라에 수출을 많이 했죠. 자, 그래서 실적을 까보니까 그 실적이 1조 3천억, 매출이 1조 3천억이 22년도에 찍힙니다. 예상치 매출이죠. 근데 이게 언제 수치가 나온 거냐? 20년도에 진단키트 수출한 것들, 공급계약 공신한 것들 20년, 21년도 나와서 22년도에 계상된 것이죠. 그게 언제 올라갔었냐? 미리 20년도에 주가가 다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은 실적이 늘어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미리 주가의 선 반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트렌드가 전체 시장에서 봤었을 때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못 가요. 시젠 한번 볼까요? 시젠이 한때를 풍미했던 기업입니다. 코스닥 종합주가지수를 끌었던 종목이죠. 자, 이 종목도 진단키트 관련해서 PCR 검사 관련된 내용으로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죠. 그리고 나서 주식이 계속 떨어집니다. 저는 시젠 2만 원대까지 빠질 거라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엑세스 바이오도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자, 최근에 다시 엑세스 바이오가 호재가 나와서 주가가 반등이 났죠. 17,000원쯤 오면, 18,000원쯤 오면 본전에서 뒤도 안 들어보고 털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최근 구간에서 사실 그쵸? 그 원숭이 두창 이야기 나오면서 엑세스바이오가 그래서 좀 다시금 좀 힘을 붓나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좀 되셨을 텐데요. 이 재료의 네네. 강도를 특별히 언급해 주시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가 부근에서는 정리하는 것으로 정리를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예, 용기도 좀 필요할 그러면, 것 같아요. 괜찮으실까요? 네, 그럼 18,000원에 그냥 나와야 되겠네요. 네. 그때 구간 보시면서 대응 잘 해보시는 것으로 하겠고요. 시장 상황이 또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그때 되면은 또 고민되실 테니까 전화 문자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항상 밝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좀 마음이 아픈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대응이 최선이니까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좀 넘어가 볼까요? 문자함으로도 많은 부분들 이야기 나와 오고 있습니다.
드림텍 보도록 하죠. 1,450원에 20% 대응 방법이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9,560원에서 금요일장 종가 형성했고, 6월 23일에 좀 많이 밀리게 되면서 지금 뭐 다시 좀 그때 이후에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는 있는데, 위원님 글쎄요, 이 종목은 제가 조금 생소하네요.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워치 그리고 삼성 갤럭시 관련된 부품 주식이죠. 예. 자, 그런데 이 주식이 저평가됐었고 예전에 자율주행 관련된 코스닥의 기업의 지금 자회사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목이 올라갔었던 것도 코로나 관련된 그 진단 관련된 내용으로 올라갔었죠. 어떤 주식들이 저평가돼 있고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못 올라가면 트렌드에 맞는 재료와 엮이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자, 일단 화면을 볼게요. 저분께서 매수하셨던 가격이 1,450원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딱 보니 차트가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차트입니다. 이동평균선이 다 모여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거래가 터지면 위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주시장에 이러한 차트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합주가지수를 보게 되면요. 종합주가지수가 이 구간대에 머물렀었죠. 이 구간대에 머무르게 되면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평선이 모여 있고 차트가 수렴하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 종목들도 깨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드림텍도 최근에 깨진 이유가 지수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물론 지수의 하락보다는 굉장히 잘 버텨주기 때문에 이 종목이 9,200원을 깨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뭐 11,000원이든 11,500원이든 올라갈 수 있다고 보지만요. 신규 진입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이 시장에서 드림텍이 좀 거리가 먼 주식이에요. IT 기업 말고 에너지 기업 위주로 여러분들 보시길 바라겠고, 보유하신 분은 11,000원, 한 12,000원 정도 수익 내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드림텍에 대한 전략까지 업그레이드 해봤고요. 이번에는 임강빈 위원께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 볼게요. 자, 6월 27일에 저희가 진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토요일에 25일 날에 레몬이라는 종목 언급해 주셨죠, 위원님께서.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 진입이 됐고요. 월요일에 한번 진입하셨으면은 이번 주 내내 우상향입니다. 너무 신기한 게, 이런 걸 진짜, 이평선 제대로 타고 가고 있구나. 이런 종목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싶은데 16.51% 최고가 수익률 이번 주 내내 봤고요. 뭐 매수일에 계속해서 빨간불이 그려졌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기세로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쯤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정리한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자, 레몬이라고 하는 종목은 최근에 주시장에서 다시 부각을 받은 기업이죠. 예전에는 진단키트 그리고 마스크 관련주들 잘 갈 때 코로나가 막 퍼졌을 때 코로나 마스크 주식으로 주식이 엮였었습니다. 부품의 어떤 소재, 산업의 소재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이 주식이 마스크 종목으로 엮이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가 코로나 이슈가 사그라들면서 주식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내용으로 거래가 터졌습니다. 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어디를 봐야 되는가? 돈이 들어온 걸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주식이 아주 오랫동안 빠졌어요. 이 주식도 1년 하고도 반년을 더 빠졌습니다. 1년 반. 그리고 최근에 6개월까지 빠졌으니까 2년 동안 주식이 빠졌다가 처음으로 거래가 터졌죠. 이런 자리는 놓치기 어렵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주식시장이 하락장이지 않습니까? 자, 하락장이다 보니 이 구간대에서 짧게 수익을 내고 현금화하는 것도 방법이고, 추가적으로 이런 주식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양봉을 그리죠. 시가가 개파락해도 종가 부근에 다시 올라온다는 겁니다. 자, 레몬 분봉을 한번 볼게요. 이 종목도 보게 되면요. 꼭 오후장에 올라가요. 오후장에 올라가면서 양봉으로 마감하고 매일같이 양봉 형태가 그려집니다. 네,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상승도 가능합니다만 지수가 밀리게 되면 다시 밀릴 수 있어요. 5,500원대가 안 깨지면 7,000원대까지 갈 수 있는 주식으로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겠고, 5,500원대 오시면 신규 진입도 가능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네요, 위원님. 그러면 5,500원이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깨지느냐, 지지를 받느냐 여부 확인하시면서 뭐 신규 진입까지 노려볼 수 있다. 그 구간이 되면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큼하게 수익 챙겨갔고 이번에도 이제 새로운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지 지금 확실히 보니까요, 위원님. 네. 지수 하락과 상관없이 네. 윗방향을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로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수가 떨어질 때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들은 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네, 정말 이유가 있어요.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내가 100억이 있든 내가 네. 500억이 있든 내가 1000억이 있든 막 그 돈을 다 넣는다고 해서 그 돈이 지켜지거나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절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돈이 많아서 내가 1000억 있으면 주식 그냥 사버리면 올라간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락장은요. 절대 그런 게 안 통해요. 그리고 시장은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뭐 특정 누군가가 1000억을 사서 주식을 말아올려서 상한가를 보낸다고 합시다.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상한가를 닫았다 하더라도 거기서 물량이 크게 나오면요. 갇힐 수 있는 거예요. 1000억 물량 받으면 어떻게 정리를 할 겁니까? 사실 주식은 정리를 하고 더 높은 가격에 현금하는 게 내 수익을 확정짓는 데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주식이 계속 우상향을 보이는 기업들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식들은 사실 큰 손들이 자금을 크게 운영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화장실 가서도 주식 생각을 하고 뭐 걸을 때도 주식 생각을 하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걱정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기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는 것이죠. 미래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전 세계가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갈지. 자, 미국이라는 나라의 꿈이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의 꿈은 무엇일까요?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꿈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사실 저도 꿈이 있거든요. 저도 주식으로 큰 부를 얻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고 어드바이스 해드리고 하는 게 제 꿈입니다. 네, 미국도 꿈이 있어요. 미국의 꿈은 유라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는 게 미국의 꿈입니다. 그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트럼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을 때렸어요. 유라시아 올라가니까 유라시아에 두 패권국이 딱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때 미중 무역 분쟁을 해서 중국 때렸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 바뀌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러시아 때리고 있잖아요. 러시아를 계속 제재하고 있습니다. 왜 할까요? 러시아와 중국을 눌러야 미국이 유라시아에 진출하기가 편하다는 것이죠. 자, 유라시아는요, 자원도 많아요. 인구도 많아요. 대륙도 엄청나게 넓습니다. 자, 유럽과 아시아 합쳐보세요. 전 세계에서 거의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라시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미국은 유라시아를 개척할 것이냐? 북극 항로를 개척할 겁니다. 알래스카랑 러시아를 잇는 해저 터널을 만들 거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해서 이 북극을 경로해서 유라시아로 잇는 철도를 깔아서 미국의 천연가스와 각종의 에너지를 수출하려고 하죠.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 셰일가스 혁명이 있고 나서 미국은 자원 순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자, 이런 혁명들이 미국의 꿈을 갖게 해준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전 세계는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우린 또 투자자의 관점으로 그런 것들, 바뀌는 것들 봐야 됩니다. 제가 이 시간 이후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고 오늘 삼성동 코엑스에서도 이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쨌거나 미국의 그런 꿈들을 생각해보면 미국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앞으로 전 세계에 많이 깔 거예요. 그와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 세아제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볼게요. 네. 자, 세아제강은 최근에 이 종목도 정배열의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 강관이라고 하죠. 강관, 관을 만드는 회사예요. 자, 이 관을 통해서 천연가스도 보내게 되고 그리고 이 종목도 신재생 에너지 기업으로서 현재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에너지는 우리가 화석 자원으로부터 탈피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쓰게 될 것입니다.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 그리고 신에너지로 불리는 수소 에너지,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패권의 천연가스 패권이죠. 이 네 가지가 미래 에너지가 될 것이고 우리 인류가 사용하게 되는 에너지가 될 텐데 특히나 천연가스가 전 세계 보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을 만드는 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아제강 중장기 종목으로 매우 유망한 종목으로서 말씀드리고요. 이 주식이 많이 올랐다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지금 약간 V자로 가파르게 오르는데 이 자리가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략이 진짜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이슈, 재료 다 살아있고 지금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되니까요. 이 부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잠시 정리하고 저희 무료 방송에 대한 이야기, 오프라인 강연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보시죠. 자, 토요일 그 어느 때보다 7월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끓지만 7월 1일에 우리가 마주한 지수 시장 분위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썩 기쁨지만은 않은 상황이죠. 자, 이 중요한 구간일 때 오프라인 강연회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임광민 위원님 잠시 후 코엑스로 또 날아가실 텐데 어떤 내용 좀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지금 인플레이션 구간이잖아요. 이 인플레이션 구간 때는 방향성이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구간 때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계속 빠져요. 여러분들 주식이 빠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활용해서 부를 취할 수 있는 걸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났습니까? 돈을 뭐 프린트 복사기로 뽑듯이 계속 뽑아내서 전 세계에 뿌렸습니다. 네. 전 세계에 뿌려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녀요. 관심 있는 사람은 내 지갑으로 가져와요. 그렇게 돈 많이 뿌려졌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돈 없다 그래요. 가지고 오고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야 그걸 가지고 오죠. 지금 돈이 그냥 굴러다닙니다. 전 세계. 부자들은 더 부가 커졌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코로나 구간 때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꾸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고 지금 오늘 당장 살아가는 것만 생각하고 그런 생각들만 하니까 계속 거기에 머무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자들은 돈 버는 거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안 된다? 내가 여력이 안 된다? 태어나서 처음부터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저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돈을 생각하면 돈이 나한테 끌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은 그때가 왔습니다. 전 세계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정말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인플레이션을 취한다라는 말은 풀린 통화량 그 엄청나게 많이 풀린 그 돈을 내 지갑으로 가지고 와서 가지고 있으면 언젠간 화폐 가치는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최근에 부채 한계치까지 전 세계 경제가 도달했습니다. 언젠간 이 부채는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마지막 기회 때입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렸을 때 지금 이때 내 계좌에 딱 가지고 오고 그리고 부채 한계치 도달해서 뭔가 경제 위기가 터졌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겁니다. 그 누구나 다 이것을 취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특히나 주식시장에서 이것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의 가속도가 더 높아지는 이때 이 한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코엑스에서 말씀드릴 거고 오늘 이 시간 이후 11시 10분부터 방송을 하는데요. 11시 10분 무료 방송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머니왕 투자 콘서트부터 좀 확인을 해드리면 임광민 위원께서는 3부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1, 2, 3, 4부가 펼쳐지는데요. 3부는 2시 40분부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MTNW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도 가능하고 더불어서 문의 전화란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전화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코엑스 3층에서 이어지고요. 더불어서 잠시 후에 무료 방송 그러면 안 하는 거냐? 아닙니다. 무료 방송도 진행이 됩니다. 11시 10분 바로 뒤입니다. 바로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임광민 의원은 사진이 보일 거예요. 그 옆에 방송 중이라는 빨간색 네모 버튼 있습니다. 해당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임광민 의원께서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가 되셨기 때문에 어떤 꿀팁으로서 앞으로 강연 그리고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실지 그 비전들까지 꼭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해 주신 임광빈 의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시장 이야기 다채롭게 나눠보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 해주실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방송이 끝나면 또 무료 방송까지 준비를 해주셨죠. 주제를 보니까 2분기 베스트 어드바이저로서 7월이면은 이제 또 3분기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자, 2분기 정말 어려우셨을 거예요. 특히 6월 한 달간은 주식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승리했던 게 아닐까라는 그 자조 섞인 한마디도 곳곳에서 정말 들립니다. 자, 7월 이제 3분기 시작인데 우리 만회할 수 있을까요? 뭐 요즘 복구에 대한 얘기가 참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계좌복구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죠. 관련 프로젝트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힌트들 얻어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좋은정보위원과 하면 또 이제 시장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요. 지금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떡해요, 의원님? 7월은 괜찮은 거 맞아요?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주식 괜히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6월장이었을 겁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4, 5, 6 같은 뭐 죽음의 계곡이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희망을 좀 가지고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번 주 시장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어제 이제 7월달 첫 거래일 했잖아요. 네. 패닉의 장이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신규 상장주라든가 그다음에 또 일부 건설주는 잘 아시겠지만 예, 640조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그 수주 어떤 모멘텀이라든가 제주 2공항 그런 건설 모멘텀으로 좀 올랐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시장은 상당히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위원님, 이게 또 패닉이 사실 매도 물량을 출회시키게 하는 하나의 그 기점이 된 건데 그래도 7월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신다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청자님께서 왜 앵커가 멍 때리냐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할 말이 없는 시장이에요, 맞아요. 사실.
너무 할 말이 없는 시장이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괜찮을 거다라는 믿음이 6월 내내 갖고 버텼던 건데 그 믿음이 자꾸 깨지니까 네. 그래서 더 지금까지 어떻게 참아왔는데 그게 깨지다 보니까 더 투심이 바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네. 자, 지금 구간에서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좀 보아야 하는지 이번 주 복귀해보고 다음 주 전망 한번 내려볼까요? 이번 주에 아직 복귀는 해드렸고 패닉장이었다. 이제 다음 주 7월 달에 이제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최초로 여기 이제 한 50명이 넘는 이제 어드바이저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방송국에서 인정을 해주셔서 제가 주식 3대 천왕에 이제 등극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왜냐하면 제가 뭐 어떤 뭐 뛰어난 뭐 그런 뭐 어떤 식견 지식보다도 제 30년 그런 노하우, 실전 매매 경험, 그다음에 또 실전 매매에서 수익을 많이 안겨드렸기 때문에 예, 그런 가치를 인정해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는 시황 전략은요,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진행할까 해요. 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 이제 제작진에서 PD님이 시황 전략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주식에서 항상 그렇거든요. 좀 남들과 다른 길을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대중들이 흥분할 때는 저는 경계 모드로 가고 네. 이렇게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아연질색 뭐라고 입에 헐 말이 없을 때 네. 그때가 기회인 경우가 많아요. 한번 반추해 볼까요? 네. 이렇게 보게 되면 몇 번이 그런 질곡의 구간이 있는데 보통 10년 단위로 주갈라 파동이 있어요. 10년 단위로 움직이는 그게 언제였냐면 우리나라 동남아 위기 IMF 때 그랬고 그다음에 미국 서브프라임 때 그랬고 또 최근에 보게 되면 팬데믹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지금 또 한 번 크게 흔들리는 거예요. 네. 흔들리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마다가 기회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제 보세요. 최근에 이제 굉장히 혼돈의 구간이 분명해요. 어떤 얘기가 나왔죠? 자, 시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5월 달에 CPI 지수가 8.6% 오르니까 인플레이션. 큰일 났다. 0.75. 그래서 그때 급락 나왔죠. 예. 그런데 또 반대로 똑같은 소비 지표를 가지고 엊그제 뭐가 있냐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어요. 그것이 또 98.7 가지니까 이거 리세션 아니야? 그러면 또 주가가 내렸어요. 예. 그러니까 약세장에서는 이 핑계 저 핑계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구실을 만들어서 내려요. 네. 그러니까 상반된 그런 어떤 이슈를 가지고도 네.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좀 혼돈의 구간에 있을 때는 뭘 보면 알 수가 있냐. 어떤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냐. 굉장히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적 지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차트 기술적 분석은요. 주식시장의 언어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투자 입장에서 수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게 그 네. 맥점 매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황금 맥점 전략이 있다 설명 드릴 텐데 그게 다 이제 자기들이 실력이 안 되고 어려우니까 차트 보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물론 워렌 버핏 얘기가 맞을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워렌 버핏처럼 돈이 많으신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긴 안목으로 내 계좌가 지금 반토막 나고 3분의 1토막 났는데 길게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토인비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꼭 그건 반복되거든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도 그 집배원이 우편 그 집배원이 수십 년간 다 분석해서 그 파동 이론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저는 항상 그래요. 그러면 기술적 분석이 다냐? 그게 아니죠. 제가 그때 우리 이화선 앵커님하고 여러분들 황금 맥점 전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문과 무를 겸비하셔야 된다. 콜라보레이션. 그러니까 그렇죠. 콜라보레이션을 이루어야 네. 된다. 그래서 그게 조화를 잘 이뤄야 돼요. 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세션 우려가 있죠. 뭐 다 지금 뭐 이제 인플레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나 인플레는 이따 제가 지표를 말씀드릴게요. 네. 이미 그 상당 부분 진행됐던 거고 리세션 우려가 있는데 인플레이션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이제 그 염려에서 리세션으로 이제 바뀌고 있거든요. 그 정확히 봐야 돼요. 우리가 맨날 앵무새처럼 인플레이션이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해서.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자, 이제 나스닥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다중바닥을 완성하고 있고 나스닥 이제 한 달이 맞물되고 17월달 시작이니까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월봉을 보시게 되면 고점 대비 30% 이상 빠졌어요. 그리고 음선 3개를 들이고 있어요. 60월 이평선을 찍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7월달에 긍정적으로 보는 게 양봉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보통 이 한 차트로 뒤집어 볼까요?
우리가 이제 그냥 저는 개투자자한테 어떻게 이거 죄송합니다. 차트를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이게 뭐예요? 많이 올랐을 때 좋아하죠. 네. 이게 양선으로 보았을 때 이게 이제 차트를 쥐어볼 때는 이 캔들도 양선, 음선으로 서로 이렇게 바뀌어서 보여야 돼요. 이게 적산면 되게 좋아하죠. 저는 적산면 좋아하던가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리고 반대로 보면 지금이 기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내 뇌리를 지배하고 그다음에 뭐 스태그플레이션, 뭐 리세션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딱 주식에서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주가는 야속한 게 뭐냐면 뉴스보다 앞서서 선행해서 움직여요. 그리고 그랜저 검정이 나오거든요. 네. 이미 주가에 상당히 다 반영됐다는 거죠.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30% 이렇게 빠진 것처럼 거의가 리세션이 겨우라 하더라도 리바운드가 났어요. 이제 이해되셨죠? 네네네.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나스닥이 이제 괜찮을 거고 그 다음에 봐요. 내가 인플레이션을 이제 그만 얘기하자라는 이유가 막연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게 되면 미국에 유가가 있어요. 이게 유가입니다. 유가가 130달러? 돌파 후? 여기하고 싼 고점이죠. 네. 싼 고점이죠. 그럼 유가가 꺾인다는 뭐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의 지금 현재는 유가가 높아요. 높은데 결국 저 바이든도 나서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안정화를 그러면 봐요. 위해서. 리세션이 되면 소비가 소비 심리가 축소될 거 아니에요. 아까 소비 네. 심리지수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막 빵빵 타고 다닐까요? 비싼데? 그럼 당연히 유가가 내리는 거예요. 지금 착각들하고 전에 가볼 때는 뭐 이게 좀 나가서 죄송하지만 이미 유가는 그때 130달러 하니까 골드마스 150달러, 110달러 얘기 나오죠. 저는 이거 어렵다고 얘기 말씀드렸거든요. 싼 고점에서 흘러내리고 있어요. 하락 A, 반등비, C판을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유가가 이렇게 급격히 안 가면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꺾이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실래요? 자,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에요. 3.5까지 갔다가 꺾이죠. 네. 이게 주봉이에요. 아. 제가 그때 그래서 이 적산병을 경계하라. 예. 이거 적산병. 얘들 기억이 색깔 나요. 틀리니까. 예. 음선 나오고 있죠? 정확히 찍어드렸죠. 그래서 시장은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주가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7월 달에 좀 긍정적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그동안 어려움을 잘 참으셨다. 이제 국내 증시가 가장 이제 궁금하실 텐데 코스닥, 코스피 차트를 네.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게 지금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도 똑같이 고점 30% 빠졌고 음봉 3개 쌍바닥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략에서 이제 돌려주면 살짝 저점을 훼손할 수도 있어요. 양봉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제 이번 주가 다음 주가 굉장히 저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지금 음선이 4개 들이고 있어요. 네. 잘 보세요. 그러면 다음 주는 진짜 한 번 또 한 번 미국 시장이 올랐다 해서 우리가 좀 월요일 날 좀 높게 출발해서 또 한 번 음선을 맞으면서 지난번처럼 패닉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 버티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왜냐면 떨고 가거든요. 지난번에 개인 투자들 6천억 매도 만들고 반등 나왔죠. 예. 지금 또 한 번 그런 관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주봉에서 음선 5개 정도를 만들면 이 이격도를 보세요. 많이 엄청 벌어졌죠. 예. 그리고 이거 보세요. 어떻게 되죠? 우리 앵커님 잠깐 봐. 이거 어떻게 되죠? 과매도 구간이네. 과매도 구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역발선을 보는 전략이 좋겠다. 오늘 제가 시원 전략에 특별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제가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이렇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때 말씀드린 사료 관련주 그 고점에서 개인 투자들 흥분을 따를 때 이제 아닙니다. 매도하십시오. 똑같이 에너지 관련주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낙폭 과대에서 다음 주도 한번 살짝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괜찮을 거예요. 한번 월봉을 보실까요? 이제 7월달 시작이니까 아주 확실치는 않지만 이것도 120개월 선을 지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한번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번 일가 차트 보세요. 요것도 코스닥은요 저점 대비 10% 정도 올랐어요. 외바닥은 뭐죠? 과바닥이죠. 네. 그러니까 이때 한번 이때도 양선 나올 때 음선 나오고 그다음에 급등시켜 버렸잖아요. 그리고 외바닥에서 진바닥을 만드는 거거든요. 한 번 정도 더 음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전저점을 살짝 훼손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페이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때 흔들리시면 안 되고 만기일이 그 다음 주 있죠. 그때부터 시장은 7월 달 양선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심리적으로 지치고 악재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차트는 먼저 선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게 밑꼬리 커버하고
7월달 양선을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힘든 구간 견디셨던 분들은 잘 참으셨고 결국 서바이벌 게임에서 살아남으신 분들이 결국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설령 또 한 번 밀리더라도 그때는 진짜 버텨야 하는 순간이 온다. 여러분 지금 에너지를 계속해서 비축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실 주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시장을 통해서 이제 좋은 종목들 골라내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으로 이 시장 분석을 통한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공부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 종목들 바로 연이어서 확인을 해보죠. 위원님. 예. 엘리어트 선생님께서 집배원 출신이셨군요. 제가 이렇게 위원님을 통해서 알아가네요. 위원님도 어찌 보면 집배원이세요. 우리에게 곳곳에 수익에 대한 전략들을 나눠주고 계시니까요. 사실 늘 그렇습니다. 시황을 들을 때는 좋아요. 근데 그걸 잘 판단해서 그래서 어떤 종목으로 선택을 하는가. 이제 그것은 판단의 몫이고 경험이 이제 많이 축적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더 중요해 보입니다. 종목으로 한번 여러분 넘어가 볼게요. 맞습니다. 앵커님 말씀대로 이 주식시장은요. 변화무쌍이에요. 엄청요. 예, 생물 같은 거예요. 저는 딱 이것을 권고드리고 싶어요. 네. 개인 투자분들께서 수익을 내시려면 간단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대중들이 몰려다니는 것에서 제가 아까 인플레 이제는 꺾인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많이 몰려다니면서 이미 주가 상담 올려서 어떤 한 섹터에 꽂히지 마시고 카멜레온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시장 흐름에 따라서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하면 얼마든지 수익이 납니다. 막연한 소설 같죠.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사서 그들이 따라 붙을 때 고점에 치고 나와라. 알리가 얘기한 거 있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고 와라. 예. 지금 그냥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따 얼마만큼 수익을 잘 내고 있는지 사실 제가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2월달 말입니다. 그 진짜 죽음의 계곡에서 6월 14일 같은 경우는 세 종목 5월 상한가 같죠. 그것도 완전 저점에 잡아서 거의 날마다 상한가 또는 VI가 나왔습니다. 뭐 운도 좋았겠지만 그것은 뭐였죠?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에너지 한 종목에 꽂히는 것보다도 수익률에서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분기 이제 베스트 어드바이도 되고 뭐 저를 좀 이게 아껴주시는 분들이 많이 저를 신뢰를 해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현실적으로 우리 어떻게 저점 공략하는지 네. 그 맥점을 한번 이번 주 또 안 좋은 장에서도 맥점 포착한 종목들에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공구음원입니다. 공구음원. 네. 공구음원 같은 거 이번 주니까 보세요. 저는 항상 양선에서는 경제 모드로 가고 이게 남들이 흥분을 할 때 그다음에 음선 5개 정도. 자, 음선이 많이 나오는 건 뭘까요? 우리는 진리죠. 가격 내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변곡 좀 보십시오. 괌에도?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서 어떤 에너지 관련주 뭐 그런 것보다도 이런 것들은 벌써 이거 3회에서 상한가 150% 올랐어요. 이것도 역시 그런 이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고음은 이따 또 한번 설명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Y2 솔루션이 있습니다. Y2 굉장히 솔루션. 간단해요. 이게 뭐냐면은 상상되면 음선에서 일시적 밑거래 패턴 이거 오래간만에 넘버 3인데 넘버 3. 그러면서 이것도 상 근처까지 그냥 당일에 27%. 단 저는 개인적으로 황금 맥점이 포착했다 하더라도 동료들은 안 좋아하니까 그냥 뭐 그렇다 치고 어찌됐든 이것도 27% 상승이 했다. 네. 역시 저점이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 보세요. 지난 시간에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바로 유니아 에이드였습니다. 그때 우리 이학선 선생님한테 이제 날씨가 더워지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거 이제 굉장히 저평가를 했다. 네. 박앤셀 종목 하나 하겠다. 기억나시죠? 기억해요. 자, 보세요. 거기에서 매수가 되죠. 음선 다음에 이 안 좋은 장에서도 11% 정도 상승했다. 그래서 이 추천주 가지고 매매하셔서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자, 예를 들어서 이 일주일 동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한화 솔루션, OCI 그런 것들 그래도 몇 프로 올랐나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한테 수익을 많이 줬죠.
이런 것들이 11%나 상승하고 이렇게 좋은 수익을 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청담 글로벌이 있는데 다 저점이었죠. 저점만 잡으면 다 수익 난다. 청담 글로벌도 보시겠습니까? 청담 글로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유명한 뭐죠? 이쪽 보세요. 이번 주니까. 양양음. 그렇죠. 네. 남바? 바이브. 이거 뭐 여유 있게 말씀하시는데 아주 이때부터 역시 상승을 해서 이때 잡으니까 15% 정도나 좋은 수익을 냈다. 이때만 해도 거의 10% 났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 내고 또 저점에 수익 내고 복리밥으로 당길 수익을 그때 하는 게 저는 지금 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우리가 아까 이제 계좌 복구 프로젝트 그 무방 타이틀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주식이 그러면 어렵다고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런 거 익히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맥점이 기가 막히게 잡은 게 바로 범한 퓨엘셀입니다. 범한 퓨얼셀. 보세요. 예. 자, 저 고점 52,000원짜리가 어디까지 빠져요? 3만대까지 빠졌죠. 예. 가격 메리트 만족했죠? 내용 있죠? 어떤 거죠? 예, 바로 잠수형 연료 전지에 수소. 만들죠. 건물형 네. 그 만들죠. 또 수소 충전기까지 하죠. 미래 산업이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딱 포착돼가지고 쌍둥이 패턴 내서 VI 발동 또 한 번 똑같습니다. 양양음. 그렇죠? 양양음. 그러면 보세요. VI 발동 최소 10% 이상 수익 나죠. 여기서 또 한 번 고점에서 매도하고 또 한 번 수익 나죠. 20%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렇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것만 맥점 파악만 하고 딱딱딱 저점에서 고점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그냥 괜찮았다, 압도됐다는 게 이건 현실입니다. 실제 매매에서 VI 발동해서 이것도 좋은 수익을 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보실래요? 네.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K옥션이 있습니다. K옥션. K옥션. 이것도 이것은 이제 무상증자 그렇죠. 이슈였죠. 이것도 완전 저점에서 보세요. 우리가 어떤 섹터 말하자면 사료 관련주도 그렇고 에너지 관련주도 똑같습니다. 그것보다 이 저점에서 잡으니까 이렇게 VI 걸리면서 이때는 상한가까지 보고 32%, VI 26% 올랐잖아요. 어떻게 굉장히 쉽죠. 이게 쌍둥이 패턴이에요. 도지 쌍둥이 패턴. 그러면서 사실 공고 우문도 결국 무상증자 이슈로 갔잖아요. 이렇게 급등이 나왔잖아요. 수익 괜찮았죠? 짭짤했죠? 짭짤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방송에서 들고 나왔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목요일 날 방송에서 들고 나왔던 건데 이게 왜 이거 이게 없애주세요. 예? 이거 어떻게 되지? 이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녹십자 웰빙이 있는데. 녹십자 웰빙. 잠깐만요. 녹십자 웰빙을 보게 되면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런 걸 잘 못해요. 이런 건 잼뱅이에요. 주식은 잘하는데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 주식만 잘하면 되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그런데 녹십자 웰빙 보실래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양음장 패턴 배우셨죠? 상승 다음에 눌림이었죠. 네. 예, 이게 양음량. 예, 이게 태반주사 1이거든요. 그러면서 목요일 아침에 들고 나왔더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목요일 날 장도 안 좋았는데 그냥 준 상한가 가서 부야 걸리면서 16% 올랐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월 달 장도 안 좋았는데 거의가 황금 맥점이 추적한 것은 상한가 이렇게 VI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다. 거의 날마다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수익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것을 저는 이제 이 기법 강의를 할 때 늘 높아심이 있답니다. 야, 저거 나 어려워 죽겠는데 저거 또 자랑질한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타산지석으로 배우시고 좀 이렇게 좀 아량 있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맥점 잡는 거구나.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보죠. 이번에는 그럼 바로 심화 시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요, 위원님. 제가 이제 황금 맥점의 오묘한 진리에 대해서
아, 이제 그 동굴에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는데 조금씩 빛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쭉 종목들 모아놓고 보니까 그냥 단순히 그림 끼워 맞추기가 아니라 이슈가 살아있고 확실히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들 가운데서 분명히 급등이 보였던 종목들, 상승 상위권이 있었던 우등 종목들이 많은데 그걸 그 전에 어떻게 포착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좀 시야를 열어놓고 보시면 큰 공부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주식이 어려운 게 이거거든요. 항상 뉴스가 나오면 그때는 늦어요. 네. 그리고 저점을 잡아도 예. 군뱅이처럼 기어가면 또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수익률 자체가 미미할 테니까. 미미하죠. 그런데 황금 맥점 전략은 진짜 좋은 게 원래 고슴도치도 지 자식이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눈물 저정한 빵을 먹고 인생 역전을 시킨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걸 강조드리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어떤 말씀드렸죠? 한 섹터에 꽂히지 마시라.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시라. 그리고 또 하나 대중과 좀 멀어지시라. 지금 저는 대중과 여러분들 대중에서 많이 꽂혀 있을 때 그다음에 대표적인 에너지 관련주 저는 GS에 300% 났습니다만 에너지 관련주 그 다음에 사료 곡물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차트를 보십시오. 어떻게 망가졌는지. 그다음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저는 어느 정도는 이제는 단기 뭐 길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항상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데 간단해요. 뉴스에 앞서서 대중들에서 좀 멀어져서 그들이 안 볼 때 내용이 있는 종목들을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은 즉 펀더멘털이 뛰어난 종목 실적과 성장성이 뛰어난 종목들을 어디서 잡느냐? 저점에 잡아야 돼요. 황금 맥점 전략이란 뉴스 나왔을 때 따라가면서 테마 따라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테마 같은 거 잘못 따라가면 대표로 대선 테마, 대북 테마 어땠습니까? 몇 년을 고생합니다. 고점에 물리면. 그렇죠? 테마의 맹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어떤 펀더멘털보다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거든요. 실효성 테마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좀 멀어서서 어떻게 하냐. 뉴스 따라가지 마시고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을 잘 잡아가는 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것들을 강조하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몇 가지 제가 이제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이 황금 맥점 전략이라는 건 바로 저점 잡는 거라고 했죠. 지금 사례 연구를 통해서 함께 한번 공부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은 뭐 잘 아시겠지만 예, 양극재에서 대장 아닌가요? 사실 700% 났습니다. 그때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거의 얘기가 안 나왔을 때입니다. 저점이었죠. 오래됐습니다. 지나치자고 합시다. 그 다음에 잡은 맥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 자리. 이 자리는 뭐였죠? 안 좋은 뉴스만 나왔을 때예요. 자, 안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우리가 그 면밀히 봐야 돼요. 뭐냐? 이렇게 그 회사 펀더멘털에 크게 훼손이 되는 그런 악재냐? 아니거든요. 그때 뭐였죠? 예를 들어서 청주 공장이 불났고 그것도 보일러실에. 두 번째는 내부자 거래 때문에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줬어요. 이것은 크게 보게 되면은 그렇게 기업에 데미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미 주가는 이렇게 올랐다가 많이 내렸죠. 이럴 때 황금 맥점 전략이 쌍둥이 패턴에서 포착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좋은 수익을 났죠. 그 다음에 또 엊그제도 이번 주도 포착이 됐었어요. 사실은. 뭐죠? 음에서 강세이 드러나면서 근데 사실 이거 매수하기 어려웠죠. 갭 상승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상승한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으면 다 수익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한탑 같은 거예요. 이건 에이스형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한탑도 우리 머니투데이에서 음선 5개에서 맨 저점에 잡았습니다. 좀 시간은 걸렸지만 이때부터 슈팅이 나왔고, 이것도 이제 양음량 패턴이었는데, 이때부터 또 한번 슈팅이 나왔죠. 그래서 334% 올랐어요. 사료 관련주였죠. 여기서 저는 아무리 여기 방송에서 코너마다 한탑, 뭐 사료 관련주, 한일 사료, 현대 사료 나오면 고려사나 뭐 그런 것들 이때는 꼭지라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이게 지금 얼마 내렸죠? 완전 반토막 났습니다. 이게 바로 테마주의 맹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대중들이 여기에서 이슈가 되고 회자되는 것들은 따라다니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잠깐 보세요. 황금 맥점 전략이 잡는 것들은 거의가 저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종국적으로 내 계좌 수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거 강조드리는 거예요. 누가요? 예, 30년 실전 매매. 예, 거기에서 제가 뭐 방송에서 주식 3대 천왕에 이렇게 타이틀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매매하시면 아픈 계좌 치유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탁 같은 것이 좀 안 좋았고 다만 저점에 잡았다. 똑같은 게 샘표입니다. 근데 샘표는 제가 이거 맥점 잡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이거 다 예고해드렸던 거란 말이에요. 도지, 양, 양. 이럴 때 손이 안 나가죠. 상한가 2개 뽑으면서 97%나 올라갔어요. 상승 다음에 역시 눌림이었죠. 눌림목 공략에서 이렇게 좋은 수익을 드렸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예를 보시고 이것도 이제 꺾이잖아요. 당연히 꺾이죠.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냥 길게 매끄러운 게 아니고요. 이것은 실효성이에요. 얘들이 막 몇십 년 갈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결국 주가라는 것은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면서 글로벌 다른 수요를 가지고 거기에서 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 그런 데서 대박이 나오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실효성이라 볼 수 있겠죠. 다만 이것을 강조드리고 싶은 뭐냐면은 지금장은 추세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먹고 또 먹고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게 해야 계좌를 복구할 수 있다. 이것도 겸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왜냐하면 첫째도 계좌, 둘째도 계좌입니다. 주식 뭐 때문에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한쪽 그냥 몰려다니지 마시라고 늘 강조드리는 게 바로 그거죠. 샘표가 좀 그런 좋은 예가 되겠고요. 이제 세아 메카트닉스 같은 것도 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제가 이제 6월 14일 날 세 종목을 제가 공략을 했는데 모두 상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냐면 양선 다음에 포화형 음선에서 상한가 뽑았거든요. 그러면서 상승 다음에 역시 눌림이었죠. 변곡점 일어날 때 이 과매도관에서 매수하니까 좋은 수익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세아 메카닉스가 바로 그렇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우리가 황금 맥점 그 전략에서 잡으니까 그 다음에 이슈가 나왔던 거죠. 확실히 앞서가죠.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신화콘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한 다음에 음선 나오면서 이평선 지지받고 음선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자,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뭐 5%, 7%면 자동 손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손절 잘 하시면서 그냥 뭐 3%, 5% 뛰게 하면서 수익 잘 나시나요?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따 오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특별히 방송을 무방을 준비했으니까 계속 이럴 때 매수하는 거예요. 이럴 때 남이 안 볼 때. 과매도 구간이죠.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단순히 53%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화콘택도 그렇고 노을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노을도 그런 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양. 도지 캔들. 조금 이제 시장가치 좀 내렸지만 역시 좋은 흐름을 내서 69%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참 제가 좋아했던 종목. 이 종목은 신규 상장할 때부터 이거 한 분차트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장은요, 여러분들 아픈 계좌 취하려면 막연하게 추세 투자? 저는 물론, 왜냐하면 완전 추세 투자, 뭐 에너지 관련주가 됐던 그때 그 고물가지 물러진 거 보셨죠? 그런 것들은 언제냐면은 저점에 있을 때는 가능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2020년 3월 달 팬데믹이 났을 때 그때는 가능하다고. 지금 절대 그런 구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변동성이 크고 그러니까 항상 좀 스타카토로 치고 하는 게 좋아 보이죠. 이거 처음에 상장할 때부터 저는 이 종목 정말 이거 얼마죠? 36,000원까지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서 21,000원대 박인세일에서 몇 번을 매매하면서 70% 정도. 그러니까 어떤 한 섹터에 하는 것보다도 내용 알고 변곡점 매매하면 70% 정도 수익이 났고 그 다음에 이 자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까 세아 메카닉 상한가 한번 보셨죠? 자, 3월 14일 날이 어디냐면 한번 날짜 보세요. 바로 여기일 겁니다. 여기. 3월 14일 날 보시게 되면 맞죠? 6월 14일 날 죄송합니다. 이때였어요. 그럼 보세요. 이때부터 이제 가격 메리트를 만족했죠. 여기에 완전 바닥에 와 있죠. 음선이 몇 개인가요? 5개예요. 우리 이하선 선생님이 저를 보고 계시는데 개인 투자에서 손이 떨려서
안 나갑니다. 그럴 때는 뭐가 해야죠? 이만큼 내린 게 뭐죠? 바로 가격 메리트를 만족하고 음선 5개면서 이것을 보십시오. 다이버전스. 이럴 때 매수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식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때 VI 2에 걸리면서 24%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우리 또 한 번 공략해서 상한가에서 이게 80% 올랐어요. 그러면 증명되셨죠? 2월 14일 날 상한가 3개 올 나왔던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상한가가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온칩스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청담 글로벌이 있습니다. 청담 글로벌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양선이 3개 나오고 음선이 나옵니다. 윗수엽 밑꼬리 패턴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황금 100점 전략 넘버 5, 넘버 1 동시에 되는 거예요. 이때 상한가 보면서 이틀 동안 65% 정도 좋은 흐름을 보였고 아 똑같네요. 뭐가 똑같죠? 음선 5개. 그분들이 안 보실 때 황금 100점은 포착해서 이것도 17% 이렇게 따박따박 먹고 수익 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아주 급등이 나와서 안 좋은 장에서도 결국 한 15% 정도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네요. 역시 다 변곡점이었죠. 그 다음에 신성홀딩스 같은 거 한번 보실까요? 신성홀딩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마디마디 맥점 공략을 했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음선 3개짜리였어요. 음선 3개짜리 무조건 달아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또 기가 막히게 로직이 있어요. 뭐였죠? 예, 그 이평선 지지를 받고 이때부터 계단식 사선 파동이 이루어졌죠. 두 번째 최근 게 어디였냐면 똑같습니다. 보세요. 자, 음선이 몇 개였어요? 5개 있네요.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돼요. 황금 맥점에서 또 이것도 상승이 일어났다. 참 여기에서 지금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공부하는 거지요. 여기서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S 인베스트먼트 간략하게 나갈게요. 자, 요것도 음선 3개짜리에 포착해서 58%가 급등한 예가 되겠고 또 하나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공구 우먼입니다. 이때도 포착했고 이 어려운 양에서도 상한가 3일을 뽑았죠. 이따 제가 무방이 준비됐습니다. 이런 종목도 어떻게 공략하고 다음 주 공구 우먼에서도 히든 종목도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께 힌트를 드릴 겁니다. 함께 하실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공고문도 이렇게 좋은 수익을 드렸다. 그럼 이제 AS 종목 들어가서 볼까요? 첫 번째 퓨어런티어입니다. 퓨어런티어 같은 건 진짜 이거 자율주행, 그 다음에 로봇, 융합템하고 저점에서 이렇게 매수해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매수일 구간에서 개인 투자들이 달아납니다. 근데 이걸 달아나면은 58% 수익을 어디서 하죠?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언제 추천드렸냐면은 예, 4월 18일에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54%예요. 나쁘지 않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21선 정도 오게 되면 관심을 두고 그거 보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K옥션도 있습니다. 또 한 번. K옥션도 이것도 이렇게 짭짤한 수익을 드렸다. 이 어려운 장에서 5월 30일 날인데 예, 30% 나쁘지 않죠? 근데 이것은 제가 이 시간 이제 토요일 날 나와서만 여러분께 이제 선보였던 종목들이고 실전 매매에서는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원님. 이 추가 전략 세웠던 AS 종목들 보니까도 확실히 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체크해 주셔서 많은 도움 되셨을 것 같아요. 7월 달, 7월 1일은 없는 것으로 친다면 이제 월요일 첫 스타트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하는데요. 위원님, 오늘 종목 고민 많이 해서 오셨다면서요? 네. 뭐,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도 괜찮았고, 이제 바이오도 좀 봐야 됐대요. 근데 바이오는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네. 내용 있는 종목을 봐야 돼요. LNC 바이오거든요. LNC 바이오는 제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따가, 공방에서, 무방을 통해서 가격 전략이라든지 기업 내용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 좋습니다. LNC 바이오 지금 쭉 보면서요, 여러분. 가격 전략이 더 중요한 거 아시죠? 어떤 재료의 강도, 그리고 가격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잠시 후 무료 방송 통해서 더 큰 힌트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위원님, 이분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6월에 빚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더 간절해요. 누구나 힘들 때, 아무나 힘들 때, 아무나 볼 수 없는 수익을 이렇게 또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7월 함께하고 싶으시면 계좌 복구 그 팁을 얻어가셨으면 하는데요. 잠시 후 12시에 시작을 하죠. 네. 아침 방송 PD님이 저한테 위기에 강한 남자를. 근데 뭐 제가 참 11대지만 6월달 너무 수익을 좋았고 네. 또 함께 하시는 분들 좋은 수익을 드렸거든요. 네. 물론 우리 내리 종목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는 저는 기회로 보거든요. 내용 있는 종목들은 꼭 올라가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최선을 다해서
이제 보살펴 드릴 거고, 문제는 뭐냐? 직장 또는 그 손실 많으신 분들, 지금 아주 많이 힘드시죠? 항상 지나보면 위기가 기회에 있습니다. 아무나, 아무 때, 그러니까 아무 종목이나 누구나 그 기회를 잡는 거 아닙니다. 보셨죠? 이런 매매를 통하면 여러분들 복리의 방법으로 계좌를 복구해 나갈 거예요. 저는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현혹시킬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이 있다. 네. 그게 황금 맥점 전략이다. 맥점. 예, 그래서 제가 계좌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지 무방을 통해서 자세히 안내 드릴 테니까 그 아픈 가슴 멀리 하시고 오늘 무방 꼭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분기 베스트 어드바이저와 함께 7월 계좌 복구 하러 함께 고고싱 떠나보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좋은정보위원님께서 오늘도 자세하게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무료 방송 또한 열려져 있습니다. 12시부터 시작하고요. 포털 검색창에 머니왕 이렇게 검색하시면 혹은 MTN 밴드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요. 좋은정보위원회 사진 옆에 방송 중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 우리 이제 첫 주간 단위로 크게 수익 보고 또 다시 만나길 희망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